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화웨이 제재에 대한 로드맵, 화웨이의 5 통신 장비 아웃, 스마트폰 업체로서 생존시킨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서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로드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것이 지금 이야기가 솔솔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냐? 시장에서 화웨이 5G 통신 장비 아웃,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로만 그냥 남긴다, 그리고 PC 업체로도 오케이, 그것도 괜찮다 라는 거죠. 이것 전체 그림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 통신 장비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이죠. 중심축이기 때문에 이쪽은 중국 너희들이 못 건드려, 이거예요. 이건 못 건드리고, 그리고 스마트폰 업체로서는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 특히 SoC, 시스템 온 칩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CPU, GPU 이걸 통합하는 이런 건데, 시스템 온 칩 너희 개발 못해. 갖다 써. 갖다 쓰는 것까지는 내가 허용할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직접 개발은 못해. 갖다 쓰면 내가 허용해 줄게. 여기까지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로는 백도어가 많죠. 백도어 시스템이 많기 때문에 너희 백도어는 안 돼. 우리가 백도어 하는 건 괜찮아.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면서 분석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왜 스마트폰 업체로는 그냥 남겨두느냐, 이 내용은 제가 또 따로 분석을 해서 또 얘기를 해드리는데, 혹시 여기서 시간이 되면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5일 날 실시된 화웨이의 제3차 제재 이후에 화웨이의 반도체 부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화웨이가 몰락의 길로 빠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지금 반도체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왜냐하면 이 화웨이가 사주는 부품의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몇몇 업체가 화웨이향 부품을 공급을 허가하는 상황이 나타나면서 미국이 바라보는 화웨이에 대한 전체 로드맵이 나왔다는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에 나왔던 게 화웨이에 대한 전체 로드맵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미국은 기본적으로 화웨이를 안 죽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왜 그러는지, 그리고 화웨이를 전체적으로 잡아먹을 것 같다. 화웨이를 하나의 그냥 부품 소비단지 쪽으로만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해서 하는데, 화웨이는 이것을 반발하죠. 반발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따로 어떤 내용이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따로 이야기를 또 드리겠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화웨이 5G 통신 장비에 대한 아웃, 아웃입니다. 완전히 너희 통신 장비로서의 회사는 너희 지속 못해 라는 것이죠. 즉,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장착되지 않는 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칩세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허용한다라는 거죠. 지금 5G 통신 장비만 죽자고 견제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현재 화웨이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죠. 첫 번째는 통신 장비, 두 번째는 스마트폰. PC도 있어요. PC도 있는데 PC 쪽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PC, TV, 그리고 모니터, 이쪽은 통신 장비와 스마트폰에 비하면 이게 작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이실리콘을 통해서 드론에 들어가는, 그리고 CCTV에 들어가는 이러한 칩들도 생산을 하죠. 그래서 미국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재를 가하는 회사가 화웨이 중에서도 하이실리콘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기류가 만약 사실이라면 화웨이의 통신 장비는 시장에서 아웃이 될 것이고,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물론 지장이 없다라는 것은 회사로서 유지는 지장이 없지만 전체적인 지장은 분명히 줄 겁니다. 왜? 중국 내에서의 통신장비 업체, 통신장비 업체가 아니죠. 스마트폰 업체로 남게 하기 위해서죠. 최근 외신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OLED 디스플레이 공급에 대한 라이센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또한 인텔, AMD도 노트북과 PC에 들어가는 CPU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CPU 중에서도 기업용 CPU 있잖아요. 기업용 CPU. 기업용 CPU는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CPU보다 어떤 면에서는 기능이 떨어지지만 전체 물량을 소화하는 것은 더 높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나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서버용 CPU에 대해서는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본에 본사를 둔 소니, 그리고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 기업 옴니비전도 스마트폰 카메라에 사용되는 CMOS 이미지 센서 공급에 대한 승인을 득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이 밖에도 삼성전자, 퀄컴, 미디어텍 등 300개 이상의 기업이 라이센스를 지금 신청을 한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로드맵, 제가 분석한 이러한 로드맵이 맞는다면 이들 기업들의 승인도 무난히 허가가 나올 것이다. 통신 장비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D램, 낸드 플래시, 삼성하고 SK에서 만들어지는 D램과 낸드 플래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못 들어가요. 안 돼요. 이게 모바일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D램, 일반 낸드 플래시 안 되고요. MLCC 안 됩니다. 이런 것들 다. 그래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 가능성마저 제기되었던 화웨이의 스마트폰 사업에서는 어느 정도는 숨통이 트였다.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어느 정도 숨통이 트여질 것이다. 라고 보인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른 데서 지금 보고 제가 생각해서 적었는데 이것도 틀린 것 같아서 다시 정정해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아시아에 있는 반도체 회사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파이낸셜 타임즈에 모바일 단말기용 칩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회사가 화웨이와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획득하는 것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다 라고 지금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 사업에 대해서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이런 평가가 나오니까 입맛만 다셨다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 볼게요. 삼성전자는 2분기에 화웨이의 급속한 시장 장식, 특히 중국의 애국 마케팅 때문에 1위를 내어주는 수모를 겪었죠. 그러나 이번에 9월 15일에 시작된 미국의 3차 제재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으며 1위에 올랐고 그 탄력으로 내년까지는 확실한 1위를 유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로드맵으로 인해서 다시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1위에 등극할 수 있을지 제 개인적으로는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화웨이의 스마트폰의 70%를 담당하는 중국에서 여전히 화웨이가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번에 기린 900, 기린 980, 990, 1000 이런 제품들이 물량이 딸리면서 새로운 제품들이 못 만들어지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3분기에 대해서 판매량이 급속하게 줄었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이겁니다. 현재 화웨이는 구글 모바일 서비스 GMS를 받지 못해요. 네, GMS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파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것이 허용이 계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으로 그리고 남미로 동남아시아로 판매가 신제품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 제품에 대해서는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줬는데 이제부터는 안 되죠. 아예 업그레이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웨이 제품에 대해서 인기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예요. 이는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화웨이에게 여전히 족쇄가 치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구글 서비스를 허용해주냐 안 해주느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웨이 통신 장비에 대해서 살리려고 중국 정부가 또 화웨이와 이야기해서 공장을 짓는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화웨이가 계속되는 미국 반도체 기술 사용 금지라고 하면서 하이실리콘이 작살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화웨이 제재 1차에서 중요한 것은 구글 시스템의 공급 중단, 이게 제일 컸었죠. 그리고 미국 부품의 공급 중단도 1차에서 허용이 됐습니다. 포함이 됐습니다. 2차 제재는 이거죠. 미국 반도체 기술 사용 금지. 예, 미국 기술 사용 금지이기 때문에 컸죠. 또 이를 통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 라이센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3차 제재는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의 수출 금지. 이게 컸죠. 이번에 미국이 스마트폰과 PC 부품에 대한 공급을 허가한다 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미국 반도체 기술에 대한 사용 금지, 그리고 미국의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전히 미국이 원하는 대로 입맛이 다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특히 화웨이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더 이상 새로운 제품의 반도체를 설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특히 AR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영국의 ARM의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그 내용까지 포함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 ARM이 어디에 인수가 됐냐? 엔비디아에 인수됐죠. 미국 기업에 인수가 된 겁니다.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ARM에 미국 기업에 인수가 되면 미국 입맛에 맞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되어야 강력하게 더 들어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구글 시스템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구글 시스템의 사용 중단을 통해서 스마트폰 판매 확장성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 스마트폰으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화웨이라는 회사는 스마트폰, PC 업체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고, 스마트폰 업체가 된다고 할지라도 중국에서 국한되어 팔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업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삼성전자, 중국에서 거의 죽어가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영향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화웨이가 잡고 있던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특히 고가 제품에 대해서요. 그런데 중저가 제품은 누가 잡을 거냐? 오포, 비보, 샤오미, 이 중국 회사들이 치고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오포가 제가 눈에 걸리고 있는데요. 오포가 지금 하이실리콘에서 일하고 있었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오포로 와서 새로운 연구팀을 만들고 새로운 칩을 만든다고 그 팀이 그대로 오고 있어요. 중국의 힘을 통해서 이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포도 다음번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 미국은 어떠냐? 자기 기술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나오지 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시간은 제가 이것을 분석을 해드릴게요. 화웨이가 중국 내수 스마트폰 업체로만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이냐, 그 영향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더, 그리고 통신장비 업체로 거의 죽음에 가까워 가는데 이것을 벗어나기 위한 중국과 화웨이 노력은 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가 있으니 그 정보를 다음 시간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